지금 안산에 신안산선 개통으로 관심은 뜨거운데 부동산 시장 전체 분위기는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안산에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되시죠? 내 집 마련하셨거나 여기 투자 들어가신 분 계실 텐데 선택 잘하면 수억이 생길 거고 잘못하면 수억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산시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딱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안산 아파트를 매도할지 말지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안산시인데 큰 테두리에서 경기도에 포함되죠. 근데 이 경기도 부동산 흐름이 부동산 대장인 서울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다음은 서울, 경기도, 안산의 부동산 매매 전세 그래프입니다. 세 개 그래프 다 비슷하게 2009년쯤에 고점 찍고 서서히 하락하다가요. 2013년이나 14년에 바닥 다지고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다 같이 이제 고점을 찍고 그 이후 23년까지 하락했습니다. 24년 5월인 지금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한 상태죠. 이렇게 한눈에 봐도 다 그래프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만 안산만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19년에 상승하기 전까지 17년부터 매매가랑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이건 입주 물량이랑 미분양 때문인데요. 17년도에 한꺼번에 몰린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가 눌리고 분양에도 안 팔리는 미분양이 쌓이면서 매매가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안산시는 인구가 5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내에 있는 큰 도시에 비하면 부동산 시장 에너지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입주 물량과 미분양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울이랑 경기도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혼자 움직이지 않고요. 19년에 서울, 경기도가 부동산 폭등장을 맞이할 때 같이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이처럼 안산시는 내부 요인으로 1, 2년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요. 길게 봤을 때 큰 형님 꼴인 서울이랑 경기도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안산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파악하고 싶으면요. 큰 틀에서는 서울 부동산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요. 세세히 따지려면 안산시 내부 요인까지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입지 좋으면 덜 떨어지고 입지 안 좋으면 더 떨어지니까요. 그냥 입지 좋은 거 사서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물론 아파트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발생하지만요. 넓게 봤을 때 결국 안산시의 모든 아파트는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안산시 단원구에서 아파트 가격으로 1, 2위, 12위, 24위 가격 차트인데요. 매매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7월에 이와 같은 안산 레이크타운 프루지오가 22억에 거래된 거 제외하고는 매매 그래프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22년에 거래된 건 상당히 수상하네요. 어쨌든 그래프를 보면 4개 아파트가 비슷한 비율로 상승하고 비슷한 비율로 하락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입지에 따른 가격 차이는 사실 비율에 따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위인 안산 레이크타운 프루지오가 22년 2월에 9억 5천에 최고가를 찍은 후 수상한 거래인 이 5억 9천을 제외하고요. 23년 1월에 7억 5천까지 떨어지거든요. 이게 21% 정도 하락한 겁니다. 그럼 12위인 안산 고잔 프루지오 5차는 입지 안 좋으니까 더 높은 비율로 떨어졌을까요? 이게 12위 아파트인데 21년 10월에 9억 7천에 최고가를 찍고요. 그 이후 3월에 5억 2,32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1.9% 하락한 거예요. 이처럼 입지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떨어지는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이처럼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입지 분석하는 거 의미 없냐? 절대 아니죠. 왜냐면 입지 좋은 아파트는 절대값이 커서요. 같은 비율이라도 시세 차익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내 예산에서 최대한 입지 좋은 걸 사서 크게 시세 차익 얻는 거, 저는 이거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승 타이밍에 입지 분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등 아파트인 안산 레이크타운 프루지오를 16년 5월에 매수했다. 그리고 22년 2월에 매도하면요. 약 5억 5천 시세 차익을 얻고요. 12위 아파트인 안산 고잔 프루지오 5차는 똑같이 16년 5월에 매수하고 21년 10월에 매도했다. 그럼 약 3억 시세 차익을 얻는 거예요. 물론 최고점에 매도하는 건 운적인 영역이라 예시를 든 거지만요. 어쨌든 확실히 입지에
입지에 따른 시세 차익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입지 분석을 상승장이 오기 전에 미리 공부하면 좋아요. 안산시에 큰 교통 호재로 신안산선이랑 GTX-C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으로 입지가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입지 좋아지는 동네랑 안산 1등 동네인 고잔동을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입지 공부를 이미 다 마친 상태에서요. 딱 상승할 시기가 왔을 때 바로 진입하면 수익률 최고인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안산시 부동산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이를 위해 먼저 서울 부동산 시장의 큰 틀을 봐야 됩니다. 서울은 23년 3월에 평당가 3,638만원이고 전세가율은 47%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인 24년 5월에는 평당가가 3,738만원에 전세가율은 52%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할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이건 지난 서울의 부동산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울이 2009년 9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22년 2월까지 계속 내리막을 걸어요. 근데 이 과정 동안 또 전세가율은 상승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23년 1월에 전세가율이 59%까지 상승합니다. 서울 전세가율 평균은 56.7%거든요. 이보다 높은 거죠. 이러면서 점점 매매가가 하락해서 상승 턴을 하게 되고요. 계속 상승하면서 16년 4월에는 전세가율이 71%까지 치솟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매가가 전세가 상승보다 더 가팔라서요. 자연스럽게 전세가율은 49%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서울의 지난 상승장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첫째, 전세가율은 평균보다 높은가? 둘째, 매매가는 하락 후 안정세를 띠고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가? 셋째, 매매가는 전고점 대비 충분히 하락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는가? 입니다. 1, 2번 조건은 그래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3번 조건은 이게 뭔가 싶죠? 이건 그래프가 아니라 그 당시 기사나 커뮤니티 글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당시에 부동산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부동산 완전 바닥이던 2013년에는요. 아파트는 사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전세 사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세 사려고 수요가 몰려서요. 결국 전세난까지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수세가 많이 죽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과 과거를 통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전망해보면요. 전세가율이 42% 최저점을 찍고 나서 서서히 올라 지금은 52%잖아요. 이제 임대차 3법과 같은 정책으로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요. 전세가는 여기서 서서히 계속 상승할 거거든요. 그리고 매매가는 여기서 옆으로 기거나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2년 2월부터 서울 미분양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지지부진하다면 당연히 전세가율은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전세가율이 평균인 56.7%보다 높아질 겁니다. 저희는 이때를 기다려야 돼요. 보통 부동산 과거 데이터를 역산을 해보면요. 하락기는 고점에서 보통 3,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바닥 찍고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고점에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경기도랑 그 안에 있는 안산시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내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인 24년 5월에는 지금 미분양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입주 물량도 많아서 하락했던 시기보다는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7년에 지금보다 많은 입주 물량이 잡혀 있는데요. 특히 이 물량은 단원구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단원구의 전세가가 입주장으로 잠깐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해 매매가가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때 만약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요. 이 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키면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 분위기가 완전 침체되어 있다? 이처럼 조금만 큰 입주 물량이 와도 금방 미분양이 생겨서 매매가가 침체하는 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령 안산이 입주 물량 많아서 미분양이 생겨 하락한다고 하더라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 4년 정도 지나면 서울이 바닥을 찍고 서서히 상승 턴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안산시도 그 큰 흐름에 편승할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선택할 때요.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 바닥 찍고 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봐야 돼요. 금전적인 측면과 멘탈적인 측면 둘 다 고려해서요. 이때까지 매달 대출 이자 내면서 생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이게 힘들면 지금 당장이라도 파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금전적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바닥 찍고 상승할 때까지 무조건 갖고 있겠다란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걸 못 지켜서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기껏 힘든
힘든 하락장 다 견뎌내고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할 때가 되면요, 하락장 때 하나도 없던 매수 문의가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그런 집주인은 이제 상승할 준비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우 이 지긋지긋한 아파트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근데 때마침 매수 문의가 왔으니까 빨리 손 털어버리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꼭대기에서 사고 바닥에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완전 부동산 사이클이랑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시려면 진짜 큰 각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열심히 저축해서 시드머니 딱 모으면 어디 투자할 곳 없나 막 가만히 못 있겠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모였나요? 막 들떠서 어디 투자할 곳 없나 인터넷만 몇 시간째 찾아봤어요. 갭이 적은 전세가율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전세가율이나 전세나 매매 가격과 같은 흐름도 중요하지만요, 이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동산은 정책이나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시장이 휘청거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승할 것 같아서 풀대출 받는다? 진짜 잘못하면 파산하거나 흔히 말하는 역적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고려한 부동산 투자를 저희는 지향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산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데이터나 과거 역사를 엮어서 설명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제 영상이 도움되거나 유익했다고 느끼시면요, 시청하시는 분들처럼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면서 저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한테도 닿을 수 있거든요. 결론을 지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는 부동산 큰 틀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를 따라가는데, 서울은 지금 전세가율이 평균치보다 낮다. 평균보다 높아지려면 최소 2-3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안산시 내부 요인으로 27년에 입주 물량이 좀 큰 게 있다. 이거는 그 당시 안산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하락하거나 별 영향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자신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하고, 그게 아니라면 큰 결심과 함께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